야, 이게 제보 사건인데요.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거. 네, 충격적입니다. 사건은 지난 6일 오산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평범한 20대 여성 직장인인데요.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오후 1시쯤 오산에 있는 본가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이날 컨디션이 유독 안 좋아서 피해자는 내부로 택시를 불렀다고 합니다. 창밖을 보면서 아무 일 없이 잘 가다가 30분쯤 지났을 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본가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도로 공사 때문에 차가 덜컹거렸고 그 탓에 눈을 떴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좀 쉬면서 가야지 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눈을 감으셨다가 차가 이렇게 공사 도로를 지나가면서 덜컹 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화들짝 놀라셨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힐끔 이 단어로 불길한 예감이 싹 밀려오는데요. 피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탑승 후에 한 3, 40분 있다가 제가 눈을 감았거든요. 잠깐 잤는데 너무 흔들려가지고 이제 눈 떠서 앞에 보니까 택시기사님이 이제 차 안에 있는 룸미러를 돌려서 저를 이제 힐끔힐끔 보시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모른 척을 했어요, 처음에. 모른 척을 하고 눈을 다시 감았다가 이렇게 한번 떴을 때 제가 눈 잠깐 떴을 때는 멈추셨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눈을 다시 모른 척하고 눈을 다시 감으니까 그 행위를 하시더라고요. 아, 뭔 소리야 이게 또. 충격적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잠깐 눈을 감았었는데 눈을 떴는데 보니까 이 룸미러를 통해서 택시 기사가 이 승객을 힐끔힐끔 보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보는 것도 사실 찝찝해요. 자꾸 쳐다보면. 당연하죠. 심지어는 이 룸미러를 통해서 이 승객을 피해자를 보면서 음란, 자유행위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눈을 잠깐 뜨니까 잠깐 멈추기도 하고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눈을 감자 택시 기사가 또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 이거 따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혹시나 기사가 나쁜 마음 먹고 다른 데로 막 데려가면 어쩌지 하는 그런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꼭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이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 사건, 이게 얼마나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하냐? 일단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건 앞에 앉은 사람이잖아요.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 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택시 안에서의 어떤 이 상황이 정말 공포스러운 건데, 물론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부 기사들입니다. 그럼요. 자, 그런데 이 피해자분이 정말 엄청나게 네. 현명하게 행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일단 이 피해자 마음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지만 일단 내가 여기서 자칫 잘못 행동하면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속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눈은 감고 자는 척을 했지만 이렇게 아래서는 휴대폰을 했어요.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했던 거죠. 또 이제 요즘 젊은 20대들은 또 워낙에 또 이 휴대폰을 빨리빨리 잘하잖아요. 그래서 자는 척하면서 아버지께 아빠, 나 지금 택시 운전 기사가 음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지금 위치와 택시 번호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가 몰래 답장을 보낸 후에 본가 집까지 다행히 무사히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다른 가족들도 이 택시를 타고 우리 다 같이 어디 다른 데 가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했고 다행히 이 택시 기사 별 의심 없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또 채팅창에 이것도 증거가 없네, 중립 이러시네요. 근데 이거는 결론이 있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이 뭐 피해자분의 기지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하고 이 친오빠는 이제 집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서 택시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리고 택시 바로 앞에 그러니까 친오빠가 있고 그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친오빠가 그 앞에 차에 가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서 일단 택시기사는 앞으로 못 갑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이 제보자, 이 피해자의 아버지 차가 또 뒤를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택시기사는 이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었는데 예. 그러는 사이 이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 그리고 또 혹시라도 그 상황에서 나와서 자기한테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출동한 경찰이 이제 이 피해자 통해서 전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소상하게 듣고 피해자는 이제 지구대로 가서 피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을 하고 택시기사 형사가 데리고 와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 음란 행위 한 거 인정했습니까? 아유, 당연히 택시기사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을 했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경찰이 신문을 하고 할 때 나중에는 결국은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피해자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혐의 입증됐다라고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이게 강제추행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뭐 폭행 협박을 통해서 추행을 했을 때 너무나 협소한 장소에서 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범죄 제명은 강제추행죄인데 실제로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범죄명까지 유지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범죄명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CCTV 내에 그 택시 내에 CCTV 영상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황이고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1심 재판이 지금 잡혀 있는데 택시 기사가 뭐 합의를 하거나 연락 같은 거를 아직도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택시 안에는 그 블랙박스가 이 내부를 비추는 그게 있잖아요. 뭐 부인을 할 수가 없겠죠. 혐의 인정했고 송치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처벌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하는 건데요. 이 피해자 변호인 얘기 들어보시죠. 그 택시 기사가 승객이 보는 앞에서 이제 행위를 한 경우에 뭐 내 몸을 내가 만진 건데 뭐 그게 뭐라고 막 이런 변명을 사실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택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다시 취소한 법원 판례도 있어요. 행위를 하면 운전하는 택시에 탄 여자 승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내가 어디 야산에 끌려가는 건 아닌지 뭐 극도의 공포심을 느낄 거거든요. 자, 백 변호사님, 이거 내가 내 몸 만지는데 이게 죄냐라뇨? 이게 법적으로 죄가 되느냐가 좀 애매는 하죠. 강제추행이라는 게 이제 폭행 협박을 통해서 강제방에 성적 수침을 느끼게 하는 추행행위를 한 경우인데 이게 몸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추행이 가능하냐, 공연음란죄가 맞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과거 전주와 제주에서 거의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뭐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피해 여성 뒤에서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도 했는데 이게 폭행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신체 몸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추행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유죄가 나온다, 그러니까 강제추행으로는 단언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제추행에다가 예비적으로 뭐 공연음란 때까지 같이 해서 기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분이 이제 앞으로 택시 못 타십니다. 못 타요. 그렇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무슨 일을 당하지도 않고 여러 명한테 이제 택시 탈 때마다 위험하다, 밤에는 타면 안 된다, 차라리 버스를 타라 이런 얘기를 너무 들으니까 나중에는 택시를 탈 때마다 약간 긴장을 하거든요. 이 나이가 돼서도 또 밤에 택시를 탈 때는 좀 무섭습니다. 또 이런 게 참 여성들한테도 참 억울한 일인데 괜히 행복해할 수 있는 시간이 두려운데 이 여성분은 정말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마다 악목을 꾸고 또 그날의 그 공포심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침투적 사고라고 하는데 원하지 않는 사고가 계속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택시 운전사 사실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았을 때 이제 그만둘까요? 다시 또 2의 3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뭔가 굉장히 좀 따끔하게 혼나거나 운전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낮 1시인데도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새벽 1시였으면 과연 이 정도로 끝났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자, 이런 일부 기사들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선량한 기사님들이 좀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의리!